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를 그 어떤 경쟁 브랜드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SD가 테슬라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긴 호흡으로 테슬라 투자에 대해 조금 염려를 하시는 분들께서 FSD가 향후에 미칠 엄청난 주가 그리고 엄청난 실적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경쟁 브랜드들이 나타나서 이 FSD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안심하시고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거의 아이돌 그룹의 연습생과 같이 바둑을 수련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제가 하고 싶은 야구와 축구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원에 가서 사범으로부터 수련을 받았고 방학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었죠. 바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총 5국에서 첫 판을 졌을 때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절대 지존의 이세돌 구단이 한날 이 기기에 불과한 AI라고 하는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기에 저렇게 지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알파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듣게 될 이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독보적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전 세계 최강의 이세돌 구단, 그 이후에 중국의 커제 구단도 한 판도 지지 않고 이겼었죠. 그 이유는 그 알파고가 그간의 바둑 역사에서 있어 왔었던 그 기보라고 하죠. 두 대국자가 두었던 바둑에 대한 데이터들을 거의 모두 섭렵을 한 상태로 그 실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FSD의 실주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천만 가지의 바둑 기보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었고요. 자, 그럼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고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알파고끼리의 대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가학습이거든요. 이 자가학습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 테슬라의 FSD가 실제 거리를 주행하면서 현재 신경망을 통해서 자가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고가 세계 최강의 바둑 AI가 됐었던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테슬라가 걸어가고 있는 이 FSD 방향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이것이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 넘게 거의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쳤던 바둑이기 때문에 이 알파고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보의 데이터들이 그 AI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지하는 순간 얼마나 이 플랫폼이 강력한지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게 됐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가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소위 말하는 자가신경망이 지금 테슬라 FSD처럼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럼 그 당시에 알파고의 경쟁자들은 없었느냐? 젠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경쟁자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파고에 근접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둑을 보통 초중반, 종반 그리고 끝내기 이렇게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젠이라든지 다른 경쟁 브랜드들 역시 초중반은 알파고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연상 능력부터 해서 바둑을 두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종반 그리고 끝내기가 이제 끝나야지 바둑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점점점 바둑이 중반에서 중반으로 끝내기로 갈수록 알파고의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그 경쟁 브랜드들의 플랫폼들은 거기에서 한계를 얻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알파고가 종반과 끝내기에서 그렇게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동안에 수없이 많았던 대국자들의
실제 데이터들, 실제 바둑을 떴었던 그 기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경우의 수들이 사실은 더 작아질 수 있는데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되게 미묘한 승부의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FSD로 말하면은 조금 유연한 사고들,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대처를 해나가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중반으로 넘어갔었을 때의 바둑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실제 데이터, 이 실주행 데이터와 같은 이 실제 데이터들이 알파고에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알파고들끼리의 자가학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바둑을 자가학습처럼 이제 뚜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그 신경망은 계속 극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다른 FSD 자율주행의 경쟁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그 이외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 중에서도 자율주행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도 역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파고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실주행 데이터가 너무나 빈약한 상황에서 아무리 가상현실 세계의 어떤 플랫폼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연산 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실제 길거리에서의 퍼포먼스를 완전히 온전하게 가상현실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상현실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알파고의 이 사례를 제가 10년을 제 인생을 바쳐왔었던 그 바둑이라는 곳에서 FSD,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훌륭하고 그리고 너무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4, FSD V11.4를 안 봅니다. 왜냐? 이미 12.3의 그 버전들을 계속 봐왔고, 얼마나 기술적 진보가, 뛰어나고, 그것이 계속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12.4, 12.5가 나온다고도 하는데, 그걸 보면은 계속 와이프하고 올인하자고, 계속 더 비중을 높이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사실 일부러 안 봐요. 지금, 그 기술이 퇴보할 리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핸들을 놔도 되는 그런 상황, 비전을 똑바로 앞을 주시하고 운전을 하기만 해도 이제는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쟁자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저는 알파고의 사례를 보면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죠. 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FSD는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FSD 자체로 줄 수 있는 그 수익은 앞으로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경쟁 브랜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분야의 이 수익과, 그리고 이 FSD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수는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